안녕하세요. 미국지식 훌륭하다 미대입니다. 오늘은 초반에 좀 오르는 듯 하다가 중반에 흐르고 막판을 가면서 쭉 내렸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린 게 됐는데 뭐 다우만 그린이고 S&P랑 나스닥은 오늘은 빨간 날이었네요. 뭐 오늘 간단히 뉴스 말씀드리면 CDC에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말 나왔고요. 그리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마스크 없이 실내에서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생활로 이제 가까워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디즈니가 4월 1일에 제한적으로 재개장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디즈니는 지금 고점 탈환을 하고 203불 이전까지 하고 조금 내려오는 상황이네요. 옛날에 디즈니 무시하고 안 봤는데 이제는 디즈니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제 옛날에는 맨날 2부근에서 놀았거든요. 2부근 한 120, 130, 110 이런 식으로. 근데 정말 많이, 심지어 갭상승도 하면서까지 가네요. 디즈니도 진짜 무시할 만한 종목은 아닌 게 됐어요. 하여튼 지금 경기주들은 여전히 싸다는 말 나왔고요. 오늘 그리고 국채금리, 아까 전에 장에서는 1.6 위로도 갔었는데 지금 1.6 아래에 있네요. 그나마. 그래서 이게 성장주 매도세를 이끌었다는 말이 나왔어요. 왜냐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오르면은 기술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말씀드린 부분, 전에 이미 나온 말에 증시가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그거는 언젠간 영향을 받는다. 뭐 증시가 좋고 호재가 계속 떠서 올라가긴 올라가지만요, 그거에 대한 악재거리는 항상 어딘가에 숨어있단 말이죠. 그리고 부양책이 나오니까 금리가 오르고, 그러면서 전에 말했던 기술주들이 굉장히 약세가 될 거다라는 말 하니까 그거에 대해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스닥 차트가 굉장히 안 좋다고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파이가 그래도 많이 올라가줬어요. 지금은 빨간색으로 끝나긴 했지만요. 근데 보시면 기술적 반등, 완벽한 기술적 반등이에요. 여기까지는 해가지고 지금 그래도 장 외에서는 조금 올라주고 있거든요. 380, 장 마감을 381불 70전. 근데 지금 한 382불. 그러니까 이 선, 제가 머물렀으면 했다는 선, 여선을 계속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381불 밑으로 다시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이걸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떨어져서 이 선에 맞았다는 거는 제 기준으로는 이게 완벽한 기술적 반등이에요. 이제부터 여기까지 한 번 더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약 387불? 하지만 이거 388불 위로 올라서서 아예 내림도 없이 계속 올라가 줘야 돼요. 이건 진짜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래서 아마 기술적 반등이 확실해지면은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보고 있는 자리가 여 밑이에요. 이 밑에만 안 깨주고 여기서 그냥 뺐다가 올렸다 하면은 그나마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파이 같은 경우는 저 밑에까지 한 373불까지 좀 지금은 좀 올라와서 갭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를 또 깬다는 데 의미가 있거든요. 코로나 때는 이렇게 줬다 뺐다 줬다 뺐다 하다 막판에 빡빡빡 하고 뺐어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갭다운도 있었고요. 근데 우선은 갭다운도 없고 이 저점만 더 내리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잘 지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 상태에서 금리가 좀 진정이 된다면, 기술주까지 같이 올라와 준다면, 그러니까 나스닥까지요. 그렇게 온다고 하면은 모든 증시는 그래도 다시 위쪽으로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은 말씀드린 차트가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저점을 빼는지 안 빼는지. 이게 왜 그러냐면 기술주가 빠지면 파이가 올라간다고 해도 그 상승 여력을 계속 막아요. 그래서 우선은 금리가 빨리 진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굉장한 회장의 발언이 있었어요. 미국 국채 가격의 급락이 마무리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일본 해외 투자자들이 국채를 매입할 것이다. 금리 급등이 진정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일부 성장주들이 매력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부양책으로 증시 강세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옐런도 인플레이션에 걱정하지 말라고도 했고요. 그리고 추가 부양책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란 말과 같이 했는데요. 물가가 높았었는데 그것보다 더 높으면 지금이요. 더 높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전보다 지금 훨씬 더 낮기 때문에 부양책을 많이 쓰고 했어도 인플레이션이 낮았고 지금 일부 올라왔지 지금으로서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이번에 고용지표가 굉장히 빠르게 오를 것이라는 말도 했어요. 오늘 엔비디아는 진짜 많이 빠졌죠. 이게
멘탈선이 진짜 중요한 게 현금이 빠져난다고 해서, 왜냐면 이 멘탈선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505불 그리고 그 다음에 502불 부분 이렇게 해서 보세요. 여기에 맞고 그 다음부터 쭉 빼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부분 멘탈선, 과거의 멘탈선을 좀 기억해 놓으면은 다시 그 위로 올라왔을 때는 좀 멘탈 잡기가 편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많이 떨어졌네요. 그리고 애플도 그렇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보라고 말씀드렸죠. 116불 부분까지 딱 여기까지 오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 멘탈선이거든요. 이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이 밑으로 떨어지면 아마 그 다음 114불까지도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는 여기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밑으로 내려오긴 왔는데, 아이고 장외에서 더 내려왔네요. 왜냐면 이 부분이 지켜졌으면 했던 자리였거든요. 그러면 이쪽까지 갈 수도 있겠어요. 540불까지 올라서야 되는 건 600불이지만 우선 단기적으로 570불이라도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차트가 안 좋아요. 제가 전부터 계속 차트가 너무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흐를 줄이야. 생각보다 많이 흐르긴 흘렀습니다. 그나마 스파이는 나쁘지 않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했는데 그대로 나와줬는데, 나스닥은 뭐 기술적 반등이라 하기도 그렇고 완전 무슨 계단식으로 내리려고 하는 건지 참 좀 마음이 불편하네요. 하여튼 그리고 유럽에서 반도체 자립을 할 것이라고 했어요. 20% 자체 생산을 위해 노력할 거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기술주들이 좋은 매수 기회다라는 말도 나오고 몇 년 이내 매수의 찬스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만약에 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하면요, 모든 게 같이 내려야 되거든요. 우선 그게 기본으로 되고요. 근데 지금 다우는 그래도 그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스파이드도 차트가 나쁘진 않고요. 지금 나스닥만, 제가 전부터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나스닥은 안 좋다, 근데 스파이는 괜찮다,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어서 하락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차트다 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 금리에 대한 것만 더 시선만 다른 쪽으로 돌아가만 진다면은 아마 기술주는 다시 천천히 올라와주고 또 어느 순간 호재거리가 뜨게 되면은 V자 반등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멀게는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QQQ는 우선 단기적으로 297불 부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떨어지면 290불 부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97불은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금리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야기, 부양책 이야기. 하여튼 며칠 동안은 지금 자기의 종목이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스파이하고 QQQ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가줘야 내 종목이 올라갔다는 생각으로 우선 장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름세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또 그거에 맞는 매수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